네, 안녕하세요. 엠승환 있습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화면이 이런 게 떠가지고 깜짝 놀라셨는데, 그 댓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원투게더 도대체 어떻게 접속하냐 모르겠다. 워낙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MTS 있잖아요. 저희 LS증권을 쓰셔야 돼요. LS증권에 MTS에 접속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MTS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있죠. 첫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 뭐라고 보이시죠? 오늘 뭐. 요걸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그 오늘 뭐라는 요런 이제 그 배너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저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체 메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전체 메뉴 보이세요? 전체 메뉴 밑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좀 이렇게 바뀌죠. 메뉴로 바뀌는데 여기서 투원투게더 배너라고 또 보이실 거예요. 요거 눌러도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누르셔도 오고 이제 오는 경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원투게더라고 여기 있죠. 여기 저희 보시면 여기 투자 정보에 투원투게더라고 보이시죠? 투자 정보 메뉴에서 투자 정보 투원투게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들어옵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전체 메뉴에서 저 아까 오늘 뭐 아니면 여기 투원투게더 배너 투자 정보에서 투원투게더 이렇게 각각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예전에 강연회 할 때도 이렇게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코스피 3000 투원투게더와 함께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좀 개입이 돼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뭐 저희가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도 뭐 정보 있으면 종목별로도 올려드리고 점수도 만들어서 올려드려요. 하이닉스 몇 점이다. 그리고 푸시 있죠. 여기 푸시. 여기 가운데 요거 누르시면 이제 저희가 푸시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네모나 요게 화면이거든요. 요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전체 해외 이슈, 시장 읽기, 종목 톡톡, 보고서장 뭐 이런 것들 눌러서 보시면 되는데 연어를 딱 검색하면 이렇게 연어 옛날에 올려드린 카드 뉴스예요. 이 연어 관련된 스킨부스터 그때 파마리서치, APR 뭐 그런 거 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저희 이제 해외 증시, 미국 마감 시황이나 이런 좀 정보들이 있으면 그 음성 해설로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의 팟캐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AI가 저 음성을 이제 만들어 줘요. 보고서를 음성 해설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투원투게더 이런 경로로 들어와서 그냥 눌러서 뭐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시부터 뭐 시장 이슈 속보, 뭐 종목 속보, 뭐 미국 마감 시황 되게 다양한 저런 종목의 점수, 퀀트 뭐 정말 다채롭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청이 있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하면 미국이 오늘도 급등했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고 관세 협상 잘 안 되면 연장하자. 그래서 관세 리스크도 많이 완화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가 거의 S&P 500 지수는 거의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오늘 뭐 보고서는 꽤 많지 않아요. 요즘에 뭐 보고서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건 많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린다고 하니까 그 이슈 오늘 그래서 원전주가 좀 강했죠. 해체 관련주가. 또 미국 재무부가 상하원의 보복세 철회한다.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다행이에요. 저 보복세 부과되면 여러분이 미국에서 배당 받잖아요. 거기다 보복세 때리면 배당세를 내셔야 돼요. 저 보복세 한 15% 되거든요. 저거 이제 없애기로 한 것 같아요. 다행이죠.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 액침 냉각 시장. 요거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카드 뉴스에 올라올 건데 좀 제가 이제 미리 자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택시, 경쟁,
웨이모와 이제 테슬라 좀 비교한 자료고, 라이다 거기서 중요한 거 좀 라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OTT 광고, 그 다음에 좋은 스타트, 글로벌 반도체 훈풍이 분다. 주로 이게 다 반도체 쪽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미스터홀딩스는 휠러홀딩스고요. 그 다음 태웅, LG전자, 전자공시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유한양인 미스터홀딩스, 가비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올랐고요. 그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4.237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환율도 좀 1358원, 달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포인트는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가 되게 커졌고요. 엔비디아가 계속 질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주가. 그래서 S&P 500이 거의 사상치 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아마 돌파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웰의 긴축 기조에 불만을 보니까 트럼프가 9월에 전격적으로 그 연준 의장을 발표할 거래요. 후임에. 물론 임기는 내년 5월이니까 이제 연준 의장 발표하더라도 이제 내년 5월부터 임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이제 이 파웰 의장이 입지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건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미국 경기 안 좋았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속 청구 건수 2주 연속.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21년 이후 최고치고, GDP 확정치도 기존의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5로 좀 더 안 좋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는 더 떨어져 버렸죠. 미국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기는. 그러면서 파운드화는 또 올랐어요. 그래서 유로화는 강세, 영국 파운드화 강세, 달러는 하락. 그리고 한편 캐롤라인 리비 백악관 공보비서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역 협상 기한인 7월 9일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데드라인은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수석 경제학자인 스티븐 미라는 선의로 협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좀 내용도 있었다. 그러니까 7월 9일에 협상 안 돼도 뭐 연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미국에서는 연속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제 지표는 이게 안 좋고 고용이 안 좋고, 또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이렇게 매파 같은 분들이 7월에 인하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일주일 전만 해도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1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6.9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인하 확률은 한 달 전에는 64%였어요. 9월에 인하할 확률이. 좀 애매했죠. 근데 지금은 9월은 그냥 거의 100%예요. 92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9월은 인하. 빠르면 7월에도 할 수 있다.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만큼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요즘에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채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낫죠.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죠. 메타가 이번에 태양광 업체와 전력 공급 계약 체결했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저번에 원전 기업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요 원자력 구매 계약 맺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태양광 업체 인벤 에너지 여기랑 4건, 작년에도 4건 했어요. 올해도 4건. 그러니까 태양광 다 한다는 거예요. 뭐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AI를 하기 위해선 뭐 태양광 풍력 가릴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좀 올랐고요.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좀 오늘도 빠졌고, 브로드컴 좋았고요. 마이크론 조금 빠졌고, 마이크론 실적은 좋은데 약간 이제 미리 좀 선반영돼서 그런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오픈 AI에 대한 투자로 혜택을 누릴 거다. 그래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아마존도 오늘 올랐는데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메타도 AI로 돈 벌고 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했고, 로켓랩 유럽과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좀 폭등했고, 그다음에 서클 인터넷은 이제 7.56%나 급등을 했는데 다시 이제 최근에 급락하다가 지니엑스 액트 요 법안이 하원표를 앞두고 통과 기대감에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까지는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한번 소개 몇 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전 해체주가 다 급등했는데 이제 어제 뉴스가 저녁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고리 1호기 여기가 이제 거래가 아니라 이제 가동이 정지됐죠. 그래서
8년 만에 본격 해체 작업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고, 원전 해체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거기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아니고, 고래 1호기 해체 비용만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승인을 했고 이제 해체가 시작된다. 근데 전 세계에 215기가 있고 이거의 규모가 2050년까지 500조 원대. 엄청 큰데 이걸 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또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도 아마 해체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한전 KPS, 뭐 우진, 엔텍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일단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원전 건설도 되게 시장이 큰데 해체도 진짜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또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보복세 그 기억나시죠? 미국 주식 하신 분들 제일 좀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 저기 조세 회피 지역에 법인을 만들면 거기 세금 엄청 낮잖아요. 그럼 이제 낮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글로벌 최저한세 15%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저기 뭐 룩셈부르크에서 구글이 세금을 1%만 낸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미국, 그러니까 1%면 세금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근데 15% 내라. 그러면 이제 구글 본사에다가 14%를 더 청구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예, 너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우리 미국 기업한테 그러냐.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하는, 뭐 예를 들면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그럼 프랑스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을 때 거기다 보복세를 더 붙여버려요. 예, 너네가 주는 만큼 우리 더 붙인다. 그게 이제 보복세예요. 그리고 프랑스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받았어요. 시세 차익은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배당에다 보복세를 붙여버립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런 보복세를 만약에 매기면, 여러분이 그 슈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ETF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그 배당 ETF 미국에. 그거 이제 배당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분배금이나 이런 거 받게 될 때 그 이제 보복세가 붙어버리는 거죠.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그게 보복세거든요.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상하원에 감세법안, 이번에 이제 감세법안 있잖아요. 거기서 보복세 빼라 그랬어요. 예, 합의를 했대요. 글로벌 최저세 이거 적용 안 하기로. 예, 그래서 이건 빠진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좀 이제 신경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액침 냉각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올려드릴 예정이긴 한데, 그 주요 이제 밸류체인 한번 정유주하고 이제 냉각 장비, 옛날에 GST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어떻죠? 24시간 가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근데 열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냉식, 열을 순환시켜요, 그 공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을 후 불어요. 불어서 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면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후 불어서. 그럼 식겠죠, 조금은. 근데 그게 공냉식이고, 액침 냉각은 뭐냐면 그냥 액체에 다 담궈버립니다. 얼음물에 그 뜨거운 면을 담궈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식겠죠. 그게 액침 냉각이에요. 액침 냉각은 특수용이에요. 이걸 정유사들이 보통 만들어요. 그 특수용의 서버를 아예 담가버립니다. 그래서 예, 완전히 이제 빠르게 식혀버리는 건데, 속도, 뭐 에너지 효율 이런 면에서 되게 좀 더 나은 방식이고, 시장도 앞으로 연평균 21.71% 커질 거로 좀 전망하는 이거죠. 이렇게 수조에다, 이 서버죠. 이걸 그냥 진짜 담궈요. 계속 담그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담궜다 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을 딱 식히는 거죠. 전dob성 없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액체를 사용하여 열을 직접 흡수하고 방출한다. 그래서 전자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이 이 냉각 액체로 이제 직접 전달된다. 액체는 공기보다 열 전도율이 높아서 더 빠르게 열을 이제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뭐 주요 빅테크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기보다 1000배 효율이고요. 전력도 50에서 90%, 소음도 없고, 예, 대신에 좀 비싸죠. 예, 그건 좀 단점이 있는데, 근데 저기 들어가는 그 액체가 물이 아니에요. 물 아닙니다. 물이 아니고 뭐죠? 이게 액침 냉각유라 그러죠. 그래서 GS 칼텍스 이미 지금 하고 있고,
LG 플러스 평촌 여기 데이터 센터에 이걸 시험 공간에다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오일뱅크도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이제 공급사로 선정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자회사가 또 있죠. SK엠무브 이번에 상장하려다가 취소했죠. 뭐 다행이죠. 중복 상장 이슈가 해소됐고, 이 회사가 윤활유 만드는데 옛날에 이제 미국의 액침 냉각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SK텔레콤과 같이 지금 검증하고 있고, 국내 최초 이제 기술을 좀 상용한 그런 기업이고, 또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이 있어요. BDC라고. 여기랑도 지금 이제 MOU 맺었거든요. 양해각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랑 계약 맺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고, SO일도 최근에 배터리팩 전문 제조기업 버만 유닛 솔루션과 액침 냉각 기술 기반의 ESS와 전기차 배터리팩 시스템 개발 협력을 좀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쉘 있죠. 한국 쉘석유라고 아시죠? 배당 많이 주는. 여기도 최근 이제 분기 보고서에 액침 냉각 오일 개발 중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액침 냉각, 그 냉각 유죠. 예. 그걸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액체.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정유사나 윤활유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액침 냉각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은 이제 GST죠. GST가 있고, 협력사는 LX 일렉트릭, 뭐 LG 플러스랑 이제 같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예. 27년 하반기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린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PC지나 스마트폰지나 이제 우리는 AI 시대에, AI 시대의 핵심은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우리는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데이터 센터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액침 냉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계속 찾아봐야 되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고속 성장할 것 같아요. 2,560억 달러에서 8,230억 달러로 성장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에 데이터 센터 이제 짓잖아요. 울산 지역에 초거대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간중간 쉼표를 좀 찍을 수 있지만 성장 지속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열이 정말 중요해요. 발열 관리. 그러기 위해선 이 열 관리를 위한 이 서버의 액침 냉각도 하나의 축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제 아까 투원투게더 설명드린, 이거는 저희 WTS 화면이에요. WTS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LS증권 그 WTS 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징어 게임 있나 봅니다. 네. 이렇게 WTS 검색하셔서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 이제 WTS 여기 투원 WTS 여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떠서 이제 밑으로 쭉쭉 내리시면 저희 투원투게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중에 한 화면이 테슬라, 여기 뭐 제목 검색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웨이모, 테슬라, 그러니까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 옛날에 분석도 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저희가 편집을 또 했어요. 이제 둘의 진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카메라 기반 모델 Y로, 요금이 진짜 싸요. 장점은 왜 카메라만 하니까 싸요. 그리고 사이버캡, 요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용. 뭐 여기는 운전대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반으로 내년에 이제 본격 출시되고,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죠. 시총이 1,5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PER도 한 150배. 반면 이제 물론 이제 그만큼 혁신 기업이니까 인정을 받는 건 맞는데, 뭐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죠. 그래서 약간 밸류 부담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구글은 이제 알파벳이 내놓은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고,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위에 라이다 같은 게 달렸어요. 되게 좀 무거워 보이죠, 뭔가. 그래서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최근에 우버랑 제휴한 게 신의 한 수죠. 우버 앱에서 이걸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웨이모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결국 테슬라와 웨이모 중에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근데 각각 장단점이 있죠. 테슬라한테는 싸요. 싸고 비용 적고, 웨이모는 비쌉니다. 대신에 안전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번에 로보택시는 비 오는 날에 아예 운행 못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신청을 비 오는 날에 운행 안 하기로. 왜냐면 라이다가 없어서 되게 좀 위험해요. 카메라는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취약하고, 그래서 로보택시가 좀, 이 테슬라는 이게 좀 고민이죠. 그러면 악천후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보택시에서 테슬라는 좀 고민이 그겁니다. 정말 뛰어난 기술 맞아요.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고 학습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최대 문제는 저 악천후 이런 구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분이 비오는 날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라이다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있고 없고 이게 차이가 있냐? 라이다는 이렇게 센서를 싸가지고 레이더를 싸가지고 이렇게 3D로 봐요. 그래서 빠르게 3차원으로 감지하는 센서고, 빛이 이제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거든요. 이 로봇 청소기, 아이폰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자동차 자율주행에도 무조건 이제 필요한 기술이라 보는데, 라이다게스가 160만 개인데 웨이모, BMW, 볼보 주로 중국 차가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엄청 비싸요. 이게 막 1억 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이 힘들었어요. 너무 비싸기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200달러 너무 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허사이와 로보센스라는 중국 회사가 1, 2등 다투고 있고, 중국이 막 대놓고 막 밀어주니까 뭐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1억 원짜리 1억 원, 1000만 원, 이제 28만 원. 중국만 가능합니다. 차값이 2,500만 원인 차에 거기에도 이제 SUV 여기도 라이다가 장착되는 거죠. 차값보다 더 비싸요. 어떻게 보면 라이다가. 근데 이제 이걸 28만 원에 만드니까 대단한 거죠. 가격이 싸지니까 이제 대중화 되겠죠. 벤츠도 이 중국 라이다를 쓰겠대요. 그래서 웨이모도 지금 라이다를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라이다, 또 여기 로봇에도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제 라이다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라이다가 이제 현재는 중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중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고, 다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 이런 이제 밸류체인들, 또 미국에 요새 루미나하고 아우스터라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이 두 개가. 얘네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가장 라이다 대표 기업은 SOS랩이죠. 근데 미국에선 루미나 아우스터가 또 많이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고서가 많지는 않아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OTT 넷플릭스나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 광고 요금제 있죠. 싸죠, 대신에. 내가 광고를 보는 대신 싸게. 근데 지금 미국에서 TV 시청이 지상파에서 스트리밍으로, 한마디로 케이블과 지상파 합친 이용률보다 스트리밍, 넷플릭스 같은 거,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처음으로 이겼대요. 그 시장이 진짜 바뀐 거죠. 그래서 광고 규모도 커지고 있고, 가입자도 넷플릭스가 광고용 가입자가 100만 명에서 이제 9천만 명이 됐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100만 명에서 3,700만 명. 그 KT 나스미디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온라인 영상 시청하는 기기가 모바일이 84, TV가 53인데 대부분 젊은 층이고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연령층은 그 30에서 50대는 TV 시청 비율이 좀 더 높대요. 그래서 근데 이 세대의 또 특징은 광고를 옛날에 더 많이 봤죠. TV에서. 익숙하다. 그러니까 광고 보는 게 뭐 크게 거부감은 없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는 6월부터 이제 일반 그러니까 쿠팡 와우 클럽인가요? 그죠? 와우 멤버십인가요? 그러니까 쿠팡에 멤버십이 있잖아요. 한 달에 뭐 7천 얼마 내고 하는, 이제 거기에만 원래 제공을 했는데 이제 쿠팡 일반 회원에게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광고 붙여가지고 수익을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티빙과 웨이브 합병 추진 중에 있고, 두 플랫폼 콘텐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광고용 요금제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 OTT 시장을 석권하는 가운데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광고다. 거기다 경기도 좀 회복될 것 같고, 그래서 광고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온라인 광고 해주는 대행사가 KT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론, 뭐 계속 마이크론 얘기해드리죠. 정말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게, 공급 안 늘리는구나. HBM 너무 좋구나. 전통 반도체도 공급이 안 느는구나. HBM에 집중해야 되니까 전통 반도체 투자도 안 하고,
여긴 더 공급 부족. HBM은 투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만들기 어려우니까 수율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도 공급 부족. 그러니까 수요는 HBM 계속 이렇게 느는데 공급은 어때요? 안 늘어요. 그럼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가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 반도체 사이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하이닉스 빠졌지만 이 빠진 거를 그냥 뭐 많이 올라서 빠진 거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PER 6배밖에 안 돼요. 저렇게 올랐는데 퍼가 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 논리로 반도체를 보잖아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6배죠. 옛날 같으면 하이닉스를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이니까. 사이클 산업은 돈을 막대하게 벌면요. 엄청 잘 벌 때 그때 이제 고점을 찍죠. 최고점. 돈을 너무 많이 벌 때 피크아웃이라 그러죠. 왜? 이제 앞으로 사이클 보면 공급 과잉으로 이제 업황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돈 잘 벌고 PER이 낮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최악일 때 사야 돼요. 막 망한다. 막 적자 엄청 커지고 공급 과잉이 절정에 달하고 감산 들어갈 때 그때는 지표가 다 안 좋은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사야 돼요. 그게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투자는. 근데 이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지금 PER이 6배인데 옛날 논리로 그렇게 해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HBM은 공급이 안 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사이클이니까. 결론은 몰라요. 내년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을지. 결국 그래봐야 HBM도 디램 아니냐? 반도체인데 뭔 사이클 탈 수밖에 없지. 누구 말이 맞을지는 한번 더 지켜보시다. 저는 어쨌든 HBM은 옛날 사이클 아니다. 새로운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범용 반도체도 공급이 늘기 좀 어렵고 자본 집약도도 과거 대비 낮고 유연하게 공급을 하고요. 마이크론의 디램 판매가 지금 시장 예상은 상해 있잖아요. 네, 그럼 하이닉스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랠리가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여기에 이제 삼성도 동참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훈풍이 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이 지금 아시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했고, 근데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나? 이제 우려가 좀 있었대요. 근데 일단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폭스콘이 AI 서버 이런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있죠, AI. 그거 만드는 이제 글로벌 거의 1위 업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 회사가 갑자기 인도랑 미국에 이 데이터 센터 서버 조립 사업에 투자하겠대요. 투자한다는 뭐죠? 이런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대미 투자는 소프트뱅크랑 같이 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수천억 달러 규모 해외 대형 AI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5,500억 달러 규모 맞거든요. 그죠? 오히려 수주가 많아서 이걸 다 만들어낼지 걱정된다.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하죠? 소버린 AI. 예. 각국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만의 AI를 만들겠다는 거, 국가.
아니 국방에 AI를 쓰는데 외국 거 쓰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또 통신망, 뭐 중요한 이 국가기관, 네. 이런 데다가 뭐 외국 그거 안보 문제 때문에 쓰기 어렵기 때문에 소브린 AI를 이제 전 세계가 발표하고 있고, 젠슨 씨, 엔비디아 CEO는 그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려 18,000개 GB300칩 탑재한 AI 슈퍼컴퓨터를 중동에 구축하는 이제 AI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도 있고요. 또 이번에 파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프랑스 기업하고도 블랙엘 칩 18,000개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에도 그러니까 지금 막 소버린 AI죠 다들. 여기에 엔비디아 다 들어가요. 블랙엘이. 예. 마벨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을 전망했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치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맞춤형 칩 시장이거든요. 이거 전망을 750억 달러에서 94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라클과 AMD, 오라클은 클라우드 회사고 AMD는 반도체, 엔비디아 경쟁사죠. 이 둘이 이제 그 손을 잡고 AMD도 지금 엔비디아랑 비슷한 성능의 가속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인스팅트 MI355X거든요. 이거 오라클이 야 우리랑 하자. 예, 그래서 13만 개 탑재하는 제타스케일 AI 클러스터. 근데 여기 이게 되면 삼성한테 되게 좋죠. 삼성은 여기 들어가요. AMD. 그러니까 오라클과 AMD는 요거를 이제 구축하기로 했고, 엔비디아의 아성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일은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이제 계속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SMC는 이제 지금까지 26년에는 AI 반도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H20 규제 및 중국 수요 부재, 공정 수요 개선 등의 이유로 TSMC에 이제 그 AI 가속기를 조립하는 거죠. COWOS라고 하는데 생산 능력에 대한 추정이 좀 보수적이래요.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중국 수요도 부재하고 H20은 규제하죠. 중국 이제 수출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한 보수적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실적이 좀 기대를 하회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악재는 단기 악재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대세의 지장은 없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의견은 좀 긍정적이다. 이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좋은 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몇 개만 좀 하면요. 미스터홀딩스는 휠라코리아 아시죠? 휠라홀딩스. 예, 휠라코리아 맞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진한 실적의 주요 원인은 이제 미국 법인이 있거든요. 휠라. 거기가 적자가 계속 이어져요. 이게 좀 빨리 개선돼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내수 회복, 중국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1분기에 그래도 브랜드력 확장에 힘입어서 매출 성장이 좀 일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내수 회복, 소비까지 부양이 되면 더 좋겠죠. 중국에서 휠라 브랜드는 여전히 좋고요. 이번에 2위 했어요. 6.18 행사에서 스포츠 부분 2위 했고, 필라 외에 또 인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마 그 마르디 맥크르디, 뭐 맛땡킴 이런 것들을 아마 중국에 유통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서 그 중에 한 브랜드인 마르디 맥크르디가 신규 브랜드 2위 했대요. 티몰 중국 이번에 6.18 이벤트에서 여성 신규 브랜드 중 1위.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유통시켜서 좋은 성과를 실제 내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게 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국 법인 적자만 줄면 주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쯤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8.7%의 자사조를 보유하고 있고 6월 26일부터 자사조 매입 취득 중인데 아마 소각을 하겠죠. 정부의 의지도, 상법 개정 의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결국엔 이게 주가 급등하기 위해서 지금 의류 쪽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이 얼마만큼 이게 조금 적자가 줄어드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결국 매출 성장입니다. 매출 성장이 팍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있어야 좀 제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이고, 그런 걸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쁠 건 없어요. 이럴 때 되게 투자하기엔 진짜 편한 위치예요. 편해요. 아니 뭐 크게 움직일 것도 없고, 그죠? 대신에 과연 레벨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래서 실적 보면서
추적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아마 8월에 발표할 텐데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용은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사실 뭐 진짜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 NH투자증권 인정해야 됩니다. 곽지혁 연구원님한테 진짜 여기 보시면 이게 태용이거든요. 보이시죠? 옛날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어요. 올해 2월에도 그렇게 주가 안 좋을 때 한참 안 좋았어요. 그때도 목표 주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월 달에 한참 주가 안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태용 주가가 진짜 10,000원 초반까지 막 두두두둑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 곽지영 연구원이 그때 11,850원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목표 주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소수기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 분 중에 태용을 쓰신 분은 거의 없는데 그때 선제적으로 쓰셨고 되게 잘 추적했고 물론 9,000원까지 빠진 적도 있지만 결국엔 지금 주가가 30,000원 막 40,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잘하신 분은 잘한 거예요. 그죠?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목표 주가 올리고 뭐 물론 이제 그때는 원전 이슈는 아니었지만 괜찮다. 네, 그렇게 좀 잘 업데이트 해주셨고 이제 어쨌든 제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SMR 원전 이슈까지 겹쳐서 주가가 폭발해 버렸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단조 회사죠. 이게 철강을 단조 그래서 큰 철강 시설도 갖고 있고 수직 계열을 했어요. 철강 제품을 철강 원료 그러니까 철강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 제품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철강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가 경쟁력도 되게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캐스크 이게 이제 그 아마 방사성 폐기물질을 따로 보관하는 그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걸 캐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사성 폐기물질 따로 보관하는. 그래서 태용이 아마 거기다가 그 외벽 같은데 그런 이제 단조 부품을 아마 공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풍력이야 뭐 옛날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풍력 쪽에서 뭐 유명하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 SK오션플랜트, CS 윈도랑 트랙 레코더 이제 수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안마도 우리나라의 신한우 여기 이제 미국 비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랑 별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해상풍력 트럼프 때문에 못하니까 막 해상풍력주들 막 던져버리고 근데 태용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 미국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상승은 좀 물론 부담되지만 좀 쉬어갈 거예요.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아직 좀 마침표를 찍기는 이르다. 그리고 이 CASK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기 아까 원자로에서 사용 끝난 방사성 폐기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해결료를 거기다 이제 안전하게 저장하는 특수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금속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전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TV도 안 팔리고 가전 당연히 지금 안 돼요. 뭐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LG노텍도 안 좋고 그러나 내년에 실적 좋아질 것 같다. 양승수 형님 그런 얘기고 HVAC 여기 공조 시스템이죠. 여기 성장한다. 또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니까 가전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LG전자의 TV를 사면 거기에 스마트 TV에 LG전자의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료로 그런 거 볼 수 있죠. 프로그램 같은 거. 그때 이제 광고가 붙어요. 그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그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도 지금 뭐 괜찮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좀 살아날 것 같고. PBR은 0.6배. 그러니까 뭐 되게 안 좋았지만 최악은 저도 지났다고 뭐 밸류가 역대 최저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트리거. 우리나라 코스피도 정말 최악의 밸류에서 어떻게 갔죠? 갑자기 기대감 붙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기업들 다 똑같거든요. 바닥에서 안 좋을 때 포기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언제 좋아질지를 모르잖아요. 이벤트가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늘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씩 가시화가 되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그거는 아직 알 수 없고 다만 내년이 실적 좋아진다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단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KF21 그 남은 거 잔여 이제 항공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 양산 들어가고 요한형이 참 답답하죠. 이번에 그래도 지금 여기 사장님이 샀거든요. 그래서 렉라자
지금 FDA 승인 받아서 이미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유한양이 이걸 이제 존슨앤존스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FDA 승인 받았고,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임상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렉나자를 투입한 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생존할지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상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이 환자들이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1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1등이 타그리소 연매출 4조 미국에서. 여기보다 1년 정도가 지금 더 길어요. 생존 기간이. 엄청난 퍼포먼스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완전히 다 나오면 완전 입증이 되는 거죠. 타그리스가 36.7개월인데 지금 12개월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 48개월, 50개월 가까이 생존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도 지금 최근에 출시가 됐고요. 또 자회사 유한화학은 원료의약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에이즈 치료제에 이걸 공급해요. 원료의약품을. 그래서 이런 이제 유한화학이라는 또 알짜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주가가 가지를 못해. 모멘텀 없어. 그게 좀 아쉽지만 뭐 인내심 좀 잘 발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미스터 홀딩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지분을 취득했어요. 신규로.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지만 기업 설명은.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영국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영국 법인이고, 그래서 이 주요 사업 부문은 이제 미스토랑 아쿠시네트인데, 아쿠시네트는 뭐냐면 타이틀 리스트 아시죠?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게 전 세계에 거의 골프공 1위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회사가 아쿠시네트고, 이거를 휠라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이 미스터 홀딩스가. 예. 그럼 미스토랑 아쿠시네트를 두 개로 나눠지고, 아쿠시네트는 이제 타이틀 리스트 같은 골프 브랜드, 미스토는 이제 휠라 이름 그대로 그게 붙어있는 브랜드입니다. 휠라 신발 에사페가 인기가 좀 많대요. 예. 그리고 이제 주저하는 정책도 발표했고, 다만 이제 매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데 좀 회복되길 기대하고요. 가비아는 많이 설명드렸죠. 이제 한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 국내 미리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계속 지분 취득한다고 설명해드렸죠. 한두 번. 근데 또 있어요. 또 지분율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고, 지금 정부 정책과 잘 맞죠. AI.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이렇게 공시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삼성전자가 좀 올랐지만 여기 보시면 대부분 급락했어요. 지금 LG엔솔은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참. 2차전지, 하이닉스, 현대차 오늘 좀 빠졌고 참 좀 가나 싶었는데, 네이버도 이제 한번 급하게 갔다가, 근데 이게 AI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우리나라 지금 소버린 AI 중심이니까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고, 신한지주 좀 올랐고요. 한전은 이제 너무 폭발했죠. 그래서 좀 쉬어갔고, 고려와인이 좋았네요. 그리고 LG와 2차전지 참 힘듭니다. 삼성 S대 어디죠? 카카오페이는 이제 그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경고하면서 급락했고,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오늘 2차전지가 안 좋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좀 빠졌고, 그 다음에 LGCNS는 다시 돌렸고요. 한화, LS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은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부진했고, 그다음 코스닥은 대부분 빠졌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좀 좋았고, 2차 전진 급락했습니다. SM 좋았고요. 보로노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쉬어갔죠. 좀 쉬는 모습 나왔고, 루닛 좀 반등, DOU가 16%, 그리고 오스코텍, LS 마린 솔루션, 유일 로보틱스가 좀 올랐습니다. 태웅은 오늘 좀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기술, 그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쪽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쪽에는 카카오페이가 오늘 급락한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올랐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콜마홀딩스, 코오롱이 오늘 17% 올랐습니다. 지주사죠, 여기도. 좀 뜨거웠고, 하나비전은 좀 빠졌고, 코오롱 그룹이 요새 좋네요. 코오롱 인도도 4%. 오늘 요새 좀 잘 나가던 삼성전기도 약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코스닥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휴림 로봇, 다날, 로봇주가 좋았고요. 디어유, 에이비온, 그리고 오로라,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반면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태웅 좀 빠졌고요. 딥마인드가 한 10% 올랐네요. 그리고 형제글로벌이 그 교복
관련된 기업이죠. 여기가 근데 아마 요새 그 프로야구 굿즈인가요? 거기 그죠? 유니폼 뭐 그런 것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가는 거야. 요새 프로야구 인기가 저는 안 본 지가 좀 꽤 됐는데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프로야구 인기가 대단하고요. 그리고 유닛은 올랐고 미래반도체 ISC는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기업들 살펴봤고, 차트는 일단 오늘 코스피가 꾹 오르다가 이제 좀 쉬어가는 거죠. 적절한 조정은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외국인은 많이 팔았고 기관과 개인이 좀 동반 쌍끌이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섹터로는 원전 해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좀 올랐고, 근데 뭐 일부 기업만 올랐어요. 오히려 한전 KPS 아침에 딱 떴다가 오후엔 좀 많이 밀려버렸고, 캐릭터 상품 쪽 좋았고요. 은행 업종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은행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주항공주도 HVM이 오늘 좀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엔터주 좋았고요. 스테이블 코인주는 뭐 사실 오늘 좀 안 좋았죠. 카카오페이가 좀 빠지면서. 의류주도 오늘 코오롱인더가 요즘에 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빠졌고요. 뭐 특히 오늘 2차전지가 최악이었고, 2차전지 그냥 다 밑으로 꺾이고, ESS 쪽도 오늘 사실 좀 별로 안 좋았어요. ESS도 대부분 좀 이렇게 빠지면서 좋지가 않았고, 액침 냉각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도 오늘 다 쉬어갔어요. 그러니까 IT, 2차전지 뭐 이런 관련주들 다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락 종목이 워낙 좀 많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딩.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오른 기업은 별로 없고요. 그냥 캐릭터, 원전 해체 일부 은행주, 그죠? 우주항공 뭐 이런 정도만 올랐지 크게 오른 건 좀 보이지 않는. 주도주는 대부분 쉬어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열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천천히 대응하세요. 급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계좌를 레벨업 시키는 방법은 이제 와서 막 이미 원전 저 우주로 가 있고, 그죠? 이미 날라갔잖아요. 이제 와서 내가 방산 하나에 요로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몰랐잖아요. 거기서 승부는 거시면 안 되고, 그건 갖고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분들이 언제 팔 건지만 고민하는 거고, 새롭게 들어가긴 좀 어렵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새롭게 출발한, 우리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조선주 진짜 공부 한번 해봤잖아요. 안 갈 때, 한참 안 갈 때 기억나시죠? 조선주 한번 몇 주에 걸쳐서 결론은 뭐였어요? 이거 된다, 산업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리고도 한참을 안 갑니다. 진짜 안 갔어요. 막 좀 오르면 다시 급락, 좀 오르면 다시 급락.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가가 3배, 4배 막 순식간, 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죠. 이제 그런 걸 또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쉽지 않죠. 쉬운 건 아닙니다, 결코. 근데 이제 그렇게 주가가 좀 부진할 때 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큰 산업이 펼쳐지는 그런 게 진짜 1년에 한두 개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걸 꼭 찾아야죠, 또. 그러면서 그런 데다 실어서 계좌를 이제 점프 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안 보이면 어쨌든 지금은 물량을 많이 실지 마시고, 그런 게 좀 이제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많이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은 버티세요. 옮겨 다닐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차례 다 오니까 기존에 안 간 거, 아까 뭐 LG전자, 셀트리온, 뭐 자동차 많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흔히 좀 못난이라고 그러죠. 지금 못 가가지고. 이런 기업들도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견뎌내시고, 그들이 이제 너무 한 번씩 이제 혹시라도 급등하면 그때 가서 이제 한번 교체를 해볼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때 가서.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물려 있는데 성과 안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끝까지 한번 인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찾아뵙고, 그리고 이번 주 함께 배우기는 전자공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내일 그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중에 이거 좀 한번 좀 제가 아이디어 생각해가지고 자료 만든 게 있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그거 함께 배우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혼투게더도 맨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는 법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